비노바 바베, 간디를 만나다. 6. 내가 원하는 것은 왕국이 아니다. 인도 문화에 내재하는 힘은 간디 선생에 의해서 일상적인 실천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자치를 위한 활동을 인류에 대한 섬김의 일로 변혁해 놓았다. 그는 정치에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색채를 더하였으며, 그래서 자치를 위한 운동은 그 운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운동 이상이 되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간디 선생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정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했지만, 그 온 투쟁이 그에게는 더욱 광범위한 사다나 곧 진리를 향한 탐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간디 선생은 스스로 전통적인 신앙에 대항해서 싸우는 길을 택했다.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진리의 힘이 정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진리에 대한 신봉이 종교와 영성을 추구하는 일에서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삶이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 나아가 진리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는 진실하지 않은 것, 곧 심사숙고한 결과가 아닌 것을 입에 담지 않으려고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항상 정치적 활동에 몸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원칙에 대해서 세웠던 모범은 독특한 것으로 남아있다. 간디 선생이 정치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의 정치가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그의 적대자들의 정치는 비진리의 기초에 있었기 때문이다.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 없다. 간디 선생은 기술이 뛰어난 정치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고, 진리가 가장 위대한 기술이 되었다. 사람들은 거짓에 빠지면서 자신이 아주 기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잘못은 드러나게 된다. 진정한 기술은 진리를 신봉하여 매달림으로써 얻을 수 있다. 진리를 신봉하고 따르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사방에 방벽을 두르는 셈이 되고, 결국 그 벽이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해주게 되는 것이다. 진실한 사람의 말은 암묵적으로 온 세계의 신임을 얻게 되고, 또한 적대자에게까지 신임을 얻게 된다. 간디 선생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그가 하는 말이 그의 가슴으로부터 올곧게 나오는 것이고, 그의 말이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는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인도를 발전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간디에 대한 믿음이었다. 간디 선생이 오기 전에도 인도에는 인민들의 가슴속에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일깨워 주었던 유능한 정치 지도자들은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이 진실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정치 지도자들이란 애매모호한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간디 선생이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이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정확하게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간디 선생은 그가 생각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는 믿음이 강해졌다. 따라서 간디 선생의 말은 새로운 잠재력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곧 그의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롤라트 법령에 반대하는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간디 선생이 펀잡으로 가던 길을 중단하자 펀잡 전역에서 소요가 일어났으며 분노의 물결이 온 나라를 휩쓸게 되었다. 아메다바드에서는 폭력 사태와 사보타지가 있었다. 많은 가옥이 불탔다. 간디 선생은 이런 사태를 보고 몹시 슬퍼했다. 그것은 모두 비폭력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 25살의 청년이었고 사바르마티 아슈람에 있었다. 우리 중 몇 사람은 소요가 일어난 도시와 인근 마을들을 찾아가서 폭력을 삼가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잘못했습니다. 간디 선생은 그 일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일로 걱정이 많으십니다. 간디 선생은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방화와 폭력에 빠지는 것을 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언제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키셨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너무 어려서 이해를 못해. 우리가 지금 간디 선생의 이야기를 당신한테 배워야 한단 말이야? 유디슈티라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비마밖에 없지. 유디슈티라는 말을 할 뿐이고 비마는 그 말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그들은 정치 지도자의 말이란 두 가지로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훌륭한 지도자란 그가 하는 말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또 저런 말을 해야 한다. 그런 지도자만이 현명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사람들도 처음에는 간디 선생이 비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마도 인도가 아직 폭력적인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 법령의 나쁜 측면에 얽혀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폭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저지른 폭력에 대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간디 선생이 단식을 시작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 고통의 짐을 지는 것을 보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간디 선생은 정확하게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점차 깊어졌다. 그렇게 하여 말에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현상이었다. 간디 선생의 속죄는 말의 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존중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말의 힘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일단 말의 힘이 약화하면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사라지고 그럴 경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오로지 무력에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간디 선생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수준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로 인해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선생의 말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 대중은 정치적 반대자들과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간디 선생이 겉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힌두교도들이 진나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듯이 무슬림들은 간디 선생의 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말의 힘이 쇠퇴했다. 자치가 이루어졌을 때 인도에서 발생했던 사태는 말의 힘이 쇠퇴한 직접적인 결과였다. 간디 선생은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 선생이 공적인 활동에서 독특한 방법으로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었고 말의 힘이 존중받도록 만들었다는 사실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나는 간디 선생만큼 정치를 정화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는 정치에 참여했지만 진리를 확고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간디 선생은 결코 정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인민들에 대한 섬김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의 모든 활동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을 지향했다. 간디 선생은 정치에 참여했다. 왜냐하면 당시 인도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자유를 얻어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의 자치를 얻어내기 위해 간디 선생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다. 그는 인도인의 삶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정치도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는 간디 선생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삶의 기본적인 가치들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정치적인 문제를 붙잡고 씨름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건설활동을 통해서만 수행되었던 것이다. 고 칼레는 공공생활의 영성화를 이야기했다. 그것은 아주 고상한 개념이다. 예언자 모하메드 또한 그런 시도를 했으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고 칼레는 인도 사회봉사자 협회를 창설하면서 그 협회의 목표가 정치를 영성화하는 것, 곧 정치를 종교와 도덕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간디 선생은 그 이념을 받아들여 발전시켰다. 그는 정치를 영성화한다는 그 이념을 한층 더 명확하게 했다. 정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위들 가운데 하나다. 간디 선생은 정치가 진리와 비폭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영성화한다는 말만으로는 그 의미가 불확실하다. 간디 선생은 그 말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정치를 영성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간디 선생 역시 어느 정도의 성공만을 거두었다. 그가 정치의 영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던 시기가 인도가 정치 권력을 확보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간디 선생이 추구하던 정치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그때는 국민회의의 일원으로 등록한다는 사실 자체가 독재체제의 노여움을 사던 시기였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국민회의의 일원이 된다고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오히려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국민회의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희생과 포기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언제나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나라는 자연히 영성화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 나라는 위대한 진리의 표준을 지니게 되며 따라서 그 나라를 지지하기 위해 선한 사람들과 고상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너도 나도 진리와 비폭력을 이야기했다. 단식은 온 나라의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모든 계층의 사람이 하루 혹은 이틀씩 단식을 했다. 사람들에게 물레를 돌리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물레를 돌리고 앉아서 기도를 올렸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대중의 정신을 일찍 깨우기 위한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노예가 된 국가에서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일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섬김이다. 그것은 정신적 차원을 획득하는 일이 된다. 그러나 독립이라는 목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영성 같은 것은 곧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정치적 권력이 우리의 손으로 들어오려는 기미가 보이자 정치는 곧 모든 영성을 벗어던졌고 사람들은 간디 선생에게 정치의 길과 영성의 길은 다른 것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제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간디 선생에게 영국인들이 국민회의의 요구들을 기꺼이 들어주겠다고 하면 국민회의도 전쟁에서 전력을 다하여 영국인들을 도울 것이며 비폭력을 포기하겠다고 분명하게 통고했다. 그들은 스스로 간디 선생과 결별했다. 이런 사태를 보면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한 사건이 떠오른다. 전쟁이 닥치자 아르주나와 두료다나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크리슈나를 찾아갔다. 크리슈나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아르주나는 그의 침상 발치에 자리를 잡았고 두료다나는 머리맡에 자리를 잡았다. 크리슈나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아르주나를 먼저 보고 왜 찾아왔느냐고 물었다. 아르주나는 전쟁이 임박했으며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대답했다. 두료다나도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리고 크리슈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양편에서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 나의 군대는 한쪽으로 갈 것이며 나는 무장을 하지 않고 다른 편으로 갈 것이다. 너희가 선택하라. 아르주나는 무장하지 않은 크리슈나를 택했다. 두료다나는 크리슈나의 군대를 선택했고 그 군대의 도움을 얻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뻐했다. 국민회의도 두료다나처럼 간디 선생을 포기하고 군대를 선택했던 것이다. 자치를 얻을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국민회의는 간디 선생을 더 멀리 떠나 표류했다. 그 두 편의 모습은 더 날카롭게 대조되었다. 피아렐랄은 마지막 단계에서 간디 선생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모든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다. 그 시절의 간디 선생은 종종 그가 대변해 왔고 또 싸워서 지켜왔던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불평을 듣게 되었다. 델리에서 해방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는 멀리 떨어져서 더 철저하게 참회하고 있었다. 한때 수많은 사람의 추앙과 신망을 한몸에 받았던 간디 선생은 결국 비아사,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저자 혹은 편찬자로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처럼 광야에서 내가 팔을 들고 외치건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전에는 영성화의 허울을 취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권력이 손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허울은 사라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나에게 만일 간디 선생의 길을 따르려면 정치를 영성화하는 과제를 떠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정치 그 자체를 끝장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돌 하나를 시바신으로 만들어 거기에 절을 하고 싶다 싶은 생각은 없다. 그보다는 그 돌을 집어 호주머니에 넣고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싶다. 과거에 돌을 영성화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백단목 향을 가지고 돌을 숭배하는 것은 이제 효험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 눈앞에서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도외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돌을 숭배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다. 바가바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칼리 유가에 사는 사람들은 나라야나에게 헌신할 것이다. 이것은 헌신의 신앙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헌신의 대상이 변할 뿐이다. 정치를 영성화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영성화 과정에서 정치는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있지 못하고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되면 정치는 로카니티의 자리를 내주게 된다. 자유와 더불어 인민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원자의 시대가 오게 된다. 정치의 영상화가 이루어지면 정치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는 마치 나무에 불을 댕기면 나무가 타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는 나무에 불을 댕겨놓고 그것이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도록 만들 수는 없다. 연소 과정과 나무를 함께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무가 타올 때에만 나무는 빛과 열을 낼 수 있다. 일이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치를 영성화할 수 없으며 동시에 정치를 온전하게 지킬 수도 없다. 영성화와 정치는 서로 모순되는 용어다. 이런 새로운 상황은 자유와 인민의 통치와 원자의 시대가 한꺼번에 다가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정치는 구시대의 것이다. 정치의 시대는 끝났다. 그것은 사라져야 한다. 정치를 의미하는 라즈니티라는 말은 단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라즈는 국가를 의미하며 니티는 윤리를 의미한다. 그 두 단어는 서로 상반된다. 윤리가 있는 곳에서 국가는 사라지고 국가가 있는 곳에서는 윤리가 존재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통치하는 인민이다. 이런 상태가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필요한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거기에 어떤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일을 실현해내는 일이다. 나는 라마의 이름만 내 입에 담을 것이며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사르보다야 일꾼은 바로 이렇게 결심해야 한다.